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아까 얘기한 그 문자가 다시 나오네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인천재가 인류 최초로 뱀사자를 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천재는 뱀사자 하나를 발명해서 이 뱀사자가 가짜문자를 수없이 생산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 문자를 만드는 거죠. 또 나라의 언어를 만드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인천재는 그 가짜문자 사자를 만들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알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왜 가짜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철학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철학이 무슨 철학이냐? 그게 삼신철학이에요. 삼신철학은 무신론이구나. 신을 믿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신을 안 믿는 인간도 있어요. 그 무신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삼신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삼신철학과 삼신철학은 이것이 신학으로 그러고 삼재철학은 이것이 철학으로 가죠. 그래서 인간은 유신이냐 무신이냐 했을 적에 그것이 삼신이냐 삼재냐로 갈라지는 거죠. 여기에서 천지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의 문제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해석의 근간이 되는 것이 천부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천부경에 보면 일은 한이에요. 이거는 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데를 알 수가 없어요. 뜨는 거예요. 시작한 데가 없으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영원이라고 그러죠. 또 원이라고 그러죠. 원은 시작점이 없죠. 끝나는 점이 없고. 그러나 그것이 세 극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어떤 종교의 그 표시가 될 수도 있죠. 거기에서 세 극이 생겨요. 그 세 극에서 조화가 생겨요. 근데 그 조화는 그 근본이 천, 하늘에서 하나가 나오고 땅에서 둘이 나오고 사람에게서 셋이 나오고 이런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예요. 땅은 둘이에요. 왜 둘이냐? 하늘과 대용이 되는 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천지가 만나니까 인이 나오는데 인은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상이 나오면 천지인 사상이 나오죠. 그 천지인 사상을 이걸 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과 철학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삼신을 다 합쳐요. 그러니까 무신의 삼신과 유신의 삼신을 다 합치면 육합이 돼요. 자, 육합이 가장 편안한 수예요. 그러니까 육합에서 뭐이 나오냐면 7, 8, 9라는 수가 나와요. 7은 나온 숫자의 두 번째고 8은 나온 숫자의 세 번째고 9는 나온 숫자의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4나 9나 같은 숫자고 그 다음에 8이나 3이나 같은 숫자고 7이나 2가 같은 숫자가 되죠. 그것이 운행을 해요. 운행한다는 것은 태양의 주기를 돈다는 거죠. 공전 주기를 가지면은 그것이 삼육이 돌고 돌아서 4를 완성해요. 그러니까 4를 연결해 보면 그것이 원의 네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완성을 하는데 뭘 완성하냐면 큰 고기. 그러니까 황돈이 백돈이 아닌 큰 고기를 완성을 해요. 그래서
5에서 시작해 7이 되고 7이 다시 1이 되는 것이 참 묘연하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는 뭐예요? 성수의 완성수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블랙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가 블랙홀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게 7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5와 7 사이에는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6을 혁이라고 해요. 혁은 혁명이죠. 주역에서는 6을 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문자에서는 6을 기라고 해요. 우리가 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만왕만내라고 해요.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왕래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본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치의 중심에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이 있는데 여기 묘라고 그랬죠. 이거 받들어 모시고 보세요. 태양이 하늘과 동일시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임중천지일 때 사람의 몸 가운데 천지가 하나 되는 이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 태어나요. 그리고 다 태어난다 싶었는데, 그래서 없는 것 싶은데 또다시 태어나요. 끝이 안 나고 다시 우리 하나 다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삼신삼재 철학의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천부경은. 자, 이 다음에 이제 모계족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사람들이 성을 어느 시대부터 갖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이 어떻게 갖게 되느냐?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융이라고 불리는 한인천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성을 4개를 가져요. 강치성, 불치성, 기치성, 희치성 4개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 4개의 성을 추경 8성 가운데 4성이라고 해요. 근데 부소무서에는 추경 8성 가운데 4성은 기록이 됐는데 4성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4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손이라고 해요. 4성을 가진 사람들은 천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희성이 큰 문제예요. 희성은 보면은 여는 이것은 강성 집안의 여자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신하실자는 강성 집안의 포로가 된 포로를 일하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강성 집안에서 포로를 잡아서 신하로 삼은 성이 희씨예요. 근데 희씨의 조상이 누구냐면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포로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집안이기 때문에 항상 반란을 꿈꿔요. 자기가 이 세상을 도주고 없겠다. 반란을 꿈꾸고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배달나라 14세 천왕인 칭우천왕, 그러니까 자오지 천왕 때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자기의 배달한 형님 유망을 공격을 해서 유망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칭우천왕은 그때 배달나라의 천왕이기 때문에 그 황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하죠. 싸웠는데 황제가 이기고 칭우천왕이 지고 칭우천왕이 전사했어요.
이런 역사가 들어있는 게 이 족속 가운데, 족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강성 집안하고 품성 집안하고 기성 집안이 다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요. 그 황제의 후손이 그게 하나라 사람들이 황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내려요. 지금도 진화인들은 자기들은 황제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 하면은 반란을 일으킨 황제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림은, 이 그림은 귀군원이라고 하는 사당, 그러니까 황제 치유 유망 세 분을 모신 그 사당의 삼조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모신 벽화물이에요. 그 벽화 세 분을 그려서 모셨어요. 황제가 있고, 이 황제는 노란색이죠. 요 붉은색은 영제, 유망. 그 다음에 치우천왕이 있어요. 치우천왕은 흑색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 분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모시고 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치우천왕을 그 진화인들은 자기 조상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또 유망도 자기 조상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황제만 자기 조상으로 모셨는데, 근데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처음에는 유망을 자기 조상으로 끌어들이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치우천왕도 자기 조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삼조당이란 사당을 짓고 모시면서 아시아의 역사를 전부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 이 그림은 맨 왼쪽은 이태리 도모도 성당의 구조예요. 여기 보면 용에게서 인간이 탄생을 해요. 근데 용이 입으로 인간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또 옆에는 이것이 우리나라 그 오해분 사오묘의 벽화에 나오는 항이에요. 그러니까 항영이 이태리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것은 나라야나라고 하는 북두 칠성이에요. 그러니까 북두 칠성 나라야나에는 7개의 나라가 여기 머리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뱀이 다 푸니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푸니족이 이렇게 또 문자를 전부 가짜 문자를 만들어서 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여기 어떤 숟가락이 나오네요. 이 숟가락은 무슨 숟가락이겠냐 하면은 어정비라고 하는 이름의 숟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성을 가진 어시비래요. 그러니까 붓으로 고기어자가 들어가 있는 성을 가진 어시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어시 부족은 포를 잡아서 솥에다 넣고 국을 끓여요. 그리고 그 국물을 떠먹는 숟가락이 이게 어정비예요.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생겼냐 하면 치우천왕을 황제가 죽여서 솥에 넣고 삶아서 숟가락을 만들어서 퍼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시작하면서 생긴 거예요. 이게 도가의 어떠한 반평 이런
의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우리 역사에는 기성을 가진 품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미스터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단국 사람이에요. 근데 단국 사람이 되기 전에는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종의 인물이에요. 자, 처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렸냐면 견융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개견자에다가 그 융자는 융족이라고 하는 그 융자예요. 그 융족으로 불리다가 농사를 지면서 그 개견자 옆에다가 받침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받침자가 있는 그 교융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품이라고 하는 분이 교융족의 우두머리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오선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고대사에 보면 오선족이 나오거든요. 오선족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오이족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오이족은 또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조이족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조상이 조이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사에서 이 기품이라고 하는 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은 아주 멋있는 그런 아주 신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비한 역사가 여기 이 두라고 하는 제기에 나타납니다. 이 두의 8개의 이 곡식점, 이건 뭐냐 하면은 8개의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두에다가 곡식, 8종류의 곡식을 담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줄 때 썼던 제기예요, 이 두자가. 근데 이 두자가 번조선의 유물로 대문구라는 데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우리 천문도에 보면은 팔곡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팔곡성. 아마 요게 아마 팔곡성인 거거든요. 이 팔곡성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가 있지. 이 제기인데, 제기에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흑도 팔각 성 문체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검은 도자기에 팔각성을 새겨서 만든 그 두란 그 제기란 뜻이죠. 자, 근데 여기 왜 팔각이에요?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팔주령이라고 하는 무당 방울이 발굴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주령은 8개의 방울이 달린 무당 방울이에요. 근데 이걸 손에다 이렇게 딱 끼고 흔들어요. 그럼 그 방울 소리가 나게 되겠죠. 거기에 대응하는 무늬가 이 무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들은 곡식을 감흥시키려면 팔주령을 흔들어야 돼요. 팔주령을 흔들면은 여기에서 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팔곡성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런 그 기 이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곡식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팔곡성의 신명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품이라는 분이 팔곡성의 신명에 올랐기 때문에 기품한테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고 또한 팔주령이 그 방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지도에 연주는 이제 단국의 땅이다 이렇게 지금 지도에 그렸는데, 연주는 제수와 황하 사이의 큰 땅이에요. 여기가 연주인데 여기가 단국의 영토예요. 또 단국은 세 분의 제가 다스렸는데, 천일, 진일, 태일, 세 분의 제가 다스렸거든요. 천일이 세워요. 근데 이분이 배달나라 16대 천왕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진일은 홍제라고 그러고, 이분은 배달나라의 17대 천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일은 마지막 천왕으로 단군 왕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주는 그 세 분이 다스린 단국의 땅이 하는 곳이죠. 이 연주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기풍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풍은 원래는 황하를 통제하는 하백이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국고신하고 그 다음에 전옥고양하고 불추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전옥고양 편을 들었거든요. 그 싸우다가 전옥고양이 졌어요, 제국고신. 그러니까 이 기풍은 이 땅에, 고노란 땅에 있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단국으로 귀순을 해요. 그러니까 단국의 홍제가 받아들여 불암산 뒤쪽에 있는 땅을 주고 정착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생긴 나라가 요소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소국은 나중에 단군 왕검이 조선을 선포했을 적에 번조선의 땅이 되는 나라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이 유주라는 땅이 있어요. 자, 근데 그분이 황제, 그 홍제의 그 수하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국고신이 단국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주라는 곳에 분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수주의 분하라는 강을 넘어서 제국고신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가서 기풍이라는 분이 제국고신하고 싸워요. 근데 제국고신이 지고 물러나죠. 그러니까는 단국의 홍제가 이제 그만 기성을 써라, 앞으로는 소송을 써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송으로 성을 바꿔요, 기성. 그래서 기성이 없어져요, 역사에서. 그리고 소송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느냐 하면 고기여자가 들어가요. 이게 다 소송과 관련 있는 문자. 그러니까